자, 일단 4학년 2학기 거의 순서가 삼각비 원의 성질 통계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통계만 방학 전에 좀 미리 다 나가고 삼각비랑 원의 성질은 방학 때 특강으로 진도를 나가는 걸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진도는 언제 나간다 했어? 연장 수업 시작 날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19일이다. 그때부터 고등 수업 들어갈 거고 일단 순서상 우리 여름방학이 끝나면 3학년 2학기는 마무리가 되고 고등학교 진도는 쭉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통계 단원은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상관관계 단원이 중단원이 하나 있는데 거긴 유형도 4개인가 5개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하루에 그냥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너무 적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19일부터 고등 진도를 나간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스케줄 확인 좀 하자. 자, 오늘 대표과과 3포도 중에서 대표과만 가볍게 하고 이따가 쉬는 시간 좀 하고 오늘 수업 시간에 삐당게 그냥 다 풀 수 있어. 얘 무서워요. 자, 그럼 일단 잘 들어라. 이게 원래 통계 단원 자체가 니네 언제 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통계 단원이 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거 중에 도수 분포표 기억나냐? 아니요. 줄기와 잎그림 이런 거 기억나냐? 네. 제목은 기억나냐? 네. 그때 나왔던 용어들 중에 일부분이 또 나와.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첫 번째 줄기가 뭐가 양말 있냐면 거라는 거죠? 자, 별량이라는 게 일단 있고요. 자, 별량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어떻게 써있냐면 어떤 자료가 있잖아요. 뭐 사람 수학 성적, 사람의 체중, 키, 뭐 어느 도시의 인구수 이런 수치화된 것들을 데이터들을 수치화한 거야. 그러니까 표 같은 데 보면 써있는 숫자들이 있지. 그거 그냥 기본적으로 다 별량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비견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도수라는 게 있어. 도수는 빈도수의 줄임말이야. 빈도수가 뭐야? 출현 빈도수라고 이해하면 돼. 도수가 자, 예를 들어서 윤수아가 욕을 3번 했어. 그럼 윤수아가 그날 욕한 횟수는 3번이야. 이해됐어요? 그게 도수야. 전화 오는 건데. 내 소리에 주목해. 선생님 폭발했나봐요. 알겠죠? 빨리 탈출해야 조용히 돼요. 하고. 알겠어요? 박준하가 싹소리를 5번 했어. 그러면은 정준하가 헛소리한 횟수는 5번이다. 그게 도수야. 정준하라고 했네. 미안해, 준아. 어쨌든 간에 그런 횟수, 빈도수를 우리는 도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뭐라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통계 단원에서 도수 분포표 공부하면서 계급이라는 것도 공부했었어. 계급이 뭐였냐? 계급장. 제 인생 계획인 것 같아요. 게임에서의 계급이 아니라 어떤 별량들이 쭉 크기 수준으로 나열됐으면 크리스탈 그 1kg예요. 별량을 일정 간격마다 끊어가지고 표에다가 정리했던 게 도수 분포표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게 끊었다고 얘기했죠? 특정 크기별로. 그 끊었을 때 그 칸 하나하나를 우리는 계급이라고 불렀었어. 예를 들어서 성적 같은 거를 봤을 때 60점부터 69점까지 70점부터 79점까지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뭔지 알겠어요? A, B, C, D 내신 성적이잖아. 그렇게 끊어서 정리하면은 100점부터 자 90점부터 100점까지가 A잖아. 그렇게 성적 순으로 끊었을 때 그 끊은 칸 하나하나를 우리가 계급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자, 그럼 수학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그 계급에 포함되는 자, 별량에 아까 욕한 횟수, 헛소리한 횟수가 도수라며. 그럼 개수를 생각하면 돼. 별량의 개수가 우리는 도수라고 불러.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어떤 반에 A가 8명이에요. 그러면 90부터 100점까지가 8명인 거잖아. 맞죠? 이해됐죠? 무슨 말 하는지? 90점부터 100점까지가 A인데 그게 8명이면 A의 도수는 8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알겠음?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목이 대표값과 3포인데 오늘은 대표값만 한다 그랬죠? 대표값 풀어서 쓰면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 대표하는 값이요. 그냥 줄임말이죠. 대표하는 값인데, 자, 대표하는 값이라는 게, 야, 대표라는 게 수학, 왜 그래? 대표하는 게 수학적으로 카메라계로 그냥 국어사전적으로 생각하면 대표라는 게 무슨 뜻이야? 대표. 반장 같은 게 그 반의 대표인 거야. 맨날 골프 치고 일어나는 사장. 응?
대표한다는 게 말 그대로 어떤 그룹에서 나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야.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대표 값이면 수학적으로는 어떤 자료가 있어. 마치 우리 반 같은 거야. 자료 전체에서 가장 많은 거. 많이 뭐라 해야 되지? 많이 나오는 거? 그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니 잘 말했는데 그 많이 나오는 것도 기준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자료 전체의 특성들, 경향이라고 합시다. 경향이 뭔지 알지? 윤서 경력이 뭐야? 무슨 게임 캐릭터 스킬이야? 저요? 저는 됐어 이 녀석. 네. 아니 자 경향 맞잖아요. 경향이나 특징을 안 그래도 대표값이 그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라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걸 뜻하는 거야.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왜 그래? 이 발판은 무서워요.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야, 아직 마스크에서. 야, 경향이나 특징이라네.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게 특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어떤 집단의 특징이 있으면 나는 이 특징을 어떤 기준으로 표현할 건지가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연수가 말한 여러 가지 뭐 횟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횟수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횟수 따위 필요 없고 뭐 성적 기준으로 그 반에 가장 성적이 좋은 애가 대표야. 이렇게 기준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 100점 맞은 애가 대표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하는지? 어떤 녀석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대표값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책에는 3개 정도가 있어. 자, 그것에 대해서 구분만 지으면 오늘은 끝나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니네도 아는 거야. 평균이야. 와. 평균 뭔지 알죠? 윤서 평균이 뭐야? 성경 내면서 나 평균 많이 내봤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니네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평균을 중1 때 했지만 지금은 중3 때 처음 배우는 걸로 나와 있어. 근데 평균은 생소하지 않지. 워낙에 많이 해봤으니까. 자, 니네 전체 과목 평균 내면 어떻게 해요? 각 과목의 성적을 다 더해서 과목의 개수로 나누죠. 10과목 봤으면 10과목의 성적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죠. 그거를 위에 써있는 표현으로 한번 씩 한번 세워볼래? 평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니네가 국영수 성적 받은 게 야 잘 들어라. 주어진 자료를 수치화한 게 별량이래. 그럼 니네가 얻은 각 과목의 성적들은 90점, 100점, 85점 이렇게 수치화돼 있지. 그럼 별량이야. 별량이다. 알겠어? 자, 그래서 일단 뭐를 다 더하냐면 평균을 계산을 하면 니네가 부여받은 성적들, 별량을 다 더해요. 그럼 10과목 보면 10개로 나눈다며. 자, 그럼 10과목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니네가 본 과목의 개수, 빈도수가 10개지. 그래서 과목의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야.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뭘로 나누냐면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데 그게 줄여서 뭐냐? 도수예요. 그래서 별량은 평균은 도수분의 별량의 총합 이렇게 그냥 말로 외우면 되고 내내 머릿속에 있는 그 평균 과목 평균 계산하듯이 그냥 계산하면 된다라고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통계 공부하면서 도수분포표는 공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고 문제집에 나와 있던 게 뭐가 있냐면 계급 있지. 아까 말했잖아. 90점부터 100점까지가 하나의 계급이라며. 듣고 있니 얘들아? 아니 잘 들려. 잘 듣고 있지. 아니, 잘 뭐, 쟤 이거 다 배웠잖아요. 누가요? 어? 새로 올 친구? 아니에요. 나? 김현수요. 까먹었어. 다 까먹었지. 저걸 어떻게 기억하겠니? 까먹었구나. 근데 아까 그 횟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렴풋이 뭔가 기억을 하는 거 저 같아. 최빈값이랑 오. 대표값이랑 있고. 그 100년 동안 단들었던 지금 기억이 나. 선생님 저 윤서 안 되면 때리고 시작할게요. 쉬는 아 시간. 잠깐 그 링크 아 잠깐 그 링크 카메라를 위해 참아. 자,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각각의 계급이 존재한다는데 자, 도수분포표에 잘 들어라. 1학년 내용이야. 단점이 있어. 자, 어떤 도수분포 오랜만이죠? 긴장하셨어? 수업을 오랜만에 하니까 목이 좀 아프네. 이게 진짜 그래. 내신 대비 때 막 이렇게 목소리 크게 설명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안 했잖아. 어제도 수업했는데 어제도 막 자꾸 픽사리가 난다. 목이 아파. 갑자기 말을 막. 선생님 제가 담배 끊으려 했죠. 아. 지금 언제 짝대기야? 꼴초로 보여. 담배 입에 댄 적도 없고 난 연기 싫어해. 축하드려요. 지금 언제? 그래, 오래 살아야 사시겠네. 돼. 오래 살아야 돼. 자, 아무튼 1학년 때 얘기한 거 다시. 도수 분포표의 단점이 뭐냐면
90점부터 100점까지 A라고 그랬죠? 네. 그 반에 만약에 10명이 있었다 쳐보자. 그러면 A 성적 받은 애 10명 맞지? 정확해. 근데 뭐를 모르냐면 도수분포표는 빨려나. A 성적 받은 왜 그래? 이거 찔렀어요. 내가 왜? 네. 도수분포표는 10명이 A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조용히 A 성적 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성적은 몰라. 10명이고까지밖에 몰라. 이해됐어? 야, 근데 생각해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그 반에서 A 성적 나온 사람의, 잘 들어, A 성적이 나온 사람의 평균만 계산해보라고 했다? 그럼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누면 되죠. 10명의 A 성적 받은 사람의 뭐를 알아야 돼? 성적을 다 더해야 돼. 근데 알아 몰라? 도수분포표는 이걸 계산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자. 도수분포표에서는 별량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서는 대표값으로 뭐를 많이 쓰냐면 계급값을 써요. 이건 뭔지 기억나니? 교과서에는 없지만 문제집에는 있었는데 원래 나랑 이걸 수업한 적은 없고 계급값이 뭐냐면 90점부터 100점까지라면 아까 말한 게 그럼 여기에서의 대표값 다시 말하면 계급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양 옆에 있는 숫자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계급값이었어요. 양 옆에 있는 숫자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계급값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계산을 언제 많이 했니? 좌표 같은 데에서 중점 계산할 때 많이 했잖아. 맞죠?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몇 점이야? 95지? 95야. 95야. 그럼 정확하게 90과 100 사이에 있는 정확하게 정 가운데에 있는 숫자. 모든 계급값은 다 있네. 알았나? 1학년 거 알고 또 얘들아 사실은. 그렇게 대표값으로서 95를 쓰는데 왜 이런 짓을 한다? A는 받았지만 각각이 몇 점인지 모르냐고. 진짜 다 100이라서 A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다 90이라 가지고 A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 정확하지 않잖아. 뭐가 나올지.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게 계급값을 주로 많이 쓴다라는 거. 자, 그럼 생각해보자. 도수분포표로 대표값으로서 얘를 쓰게 되면은 실제의 성적하고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야, 이게 무슨 뜻이야? 95점이 10명이라는 거야. 그 계급에. 그럼 95점이 10명이니까 95 곱하기 10명 하면 돼. 10 하면 돼. 그걸 10으로 나누니까 그 90점부터 100점까지 성적 받은 사람의 평균은 95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 생각 그 95점이 정확하냐? 아니에요. 왜? 실제 10명의 별량을 더했니? 아니잖아. 어림짐작한 거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계급값, 도수분포표에서의 계급값은 실제 값하고 오차가 존재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됐습니까? 1학년 거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결국 지어서 설명을 했다. 자, 그래서 이 평균 자체가 왜 웃어? 아니. 평균 자체가 쌤, 제가 그만 웃으려 했대. 에? 담배. 아, 담배 그만해. 너나 정신 차려. 자, 이거 저 찔렀어요. 그래.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 대표값으로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평균을 쓴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평균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평균이 니네한테 생소해? 아니라 그랬지. 왜 그래? 평소에 썼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도 모르는 게 평균은 평상시에 많이 썼어. 그게 실제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표값으로서 아주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1바따로 쓴 거야. 가장 많이 써. 자,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럼 평균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거 좀 얘기해 봅시다. 장점이 뭘까요? 평균 계산해 봤더니 뭐가 좋았어? 평균인 거. 평균 계산했을 때 뭐가 좋았냐? 제 인생의 수준을 알 수 있었어요. 어우, 좋은 얘기네. 맞는 얘기인 거. 너의 주제를 알 수 있어. 자, 그걸 좀 유식하게 표현할게. 모든 성적을 다 사용하잖아. 시험 보고 다 사용하잖아. 성적. 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그렇죠. 사용할 수 모든 있다고? 자료. 나 너무 똑똑해. 멋있다. 다시 말하면 별량. 와, 이거 말하면 안 돼. 별량을 고려하여 따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없다고. 네가 받은 성적은 다 평균에 영향을 끼친다고. 자, 근데 반대로 단점이 있어. 뭐였지? 기억나니 혹시? 힌트 책 보지 주세요. 말고. 제 수준은 너무 잘 알 수 있었어요. 야, 평균은
아까 공식이 뭐였어? 별량을 다 더해야 된다 그랬다? 계산 실수. 일단 뭐 아니 그건 네 개인 사정이고요. 전체적인 사정을 얘기합시다. 별량은 결국엔 수치화된 숫자 아니냐? 그럼 반대로 별량이 그러니까 투표에 대부분이 숫자로 많이 나와 있지만 보여지는 데이터 값이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들도 꽤 많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네. 숫자가 안 써있고 한글이나 영어가 써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 그냥 속도는 별량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못 집어넣어? 못 집어넣어요. 그럼 평균 계산할 수 있나? 못해. 이게 단점이에요. 결국 단점은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숫자인 경우에만 계산 가능함. 또 하나 있어. 숫자에도 문제점이 있어. 자, 요거는 예제를 한번 써주고 한번 얘기해. 잘 봐. 자, 어떤 던전에 갔더니 몬스터가 한 7마리 정도가 두글두글 거리고 있는데 검정색이요. 체력이 측정이 안 돼. 아니 HP라고 그러는 체력을? 너무 HP가 있는데 어떤 몬스터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저기에 있는 몬스터가 빨간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5마리, 아니 5마리를 하자. 상관없어. 무시. 5마리가 있는데 5마리 중에 4마리는 체력이 1이야. 레벨업 안 해도 한 대 때리면 죽겠죠. 네. 근데 어떤 녀석은 체력이 1998이야. 씨. 한 대 때리면 안 죽겠죠. 네. 그럼 때리고 안 죽었으면 내가 죽겠죠. 현질을 해요. 이거 그렇죠. 그냥 현질을 해야겠죠. 이거 현질을 하면 결제하다 죽겠죠. 현질을 바로 죽어요. 그렇죠. 킹덤에서는 한 대짜리인데요. 자, 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996으로 하자. 자, 일단 선생님 군대 다니는 그렇네. 형님 언제 드시죠? 애들 다음만 하자. 아, 자, 진짜 아무들 잘못인데. 5 몬스터의 평균을 얼마야? 더해봐. 2000이지? 네. 그럼 5로 나누면 되잖아. 5마리. 네. 일일이 다 더해서 나눠요? 그래. 5마리니까 별량이 하나에 2개, 3개, 맞다. 4개, 5개.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얘기하면 다 더하면 2000이지. 네. 그렇죠. 그럼 5마리니까 5로 나누면 얼마야? 400. 400이죠. 그러면 이 몬스터 5마리의 평균 체력은 400이야. 그럼 생각. 와 너무하다. 확률적인 거야. 그럼 생각. 벌써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그럼 나도 사람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야. 여기 있는 몬스터를 다 때려줘봐야지 영웅 아이템이 없는데요. 다 죽여야 돼. 근데 돈이 없어.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딴 거 사냥해가지고 무기를 강화했어. 돈이 없어서. 왜 따져보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 말을 좀 다시 할게. 5마리 중에 4마리만 잡으면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고. 그럼 확률적인 거긴 하지만 4마리는 한 대만 때리면 죽이니까 이길 수 있겠지. 근데 누가 1996이고 누가 1인지 모르니까 강화를 하긴 할 거야. 근데 좀 안전빵으로 가려면 강화가 안 돼 있는 무기는 공격력이 없으니까 못 이기죠. 당연히 못 이기죠. 근데 무기를 어느 정도 강화를 했을 때 확률적인 거야. 평균 수치만큼만 강화를 해놓을 수 있다면 복불복으로 5마리 중에 4마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잖아. 100% 확률로.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못 죽이는 애가 생기지. 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수학적으로 다시 비교를 한번 해볼게. 5마리의 체력의 평균이 400이야. 근데 실제로는 비리비리한 애들이 훨씬 많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체력이 400보다 훨씬 모자라잖아. 네. 근데 그 집단의 몬스터의 평균은 400이야. 근데 실제로는 한 명만 압도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런 애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표값으로서 평균을 쓰자니 좀 민망한 일이 생겨요. 왜? 5명 중에 무려 4명은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녀석이죠. 네. 후달리는 녀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의 평균의 400이야? 라고 언급하는 게 좀 쪽팔린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게 단점인 거야.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한 녀석만 압도적으로 세지. 이거를 수학적으로 극단적인 값이라고 해요. 극단적이라는 얘기는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녀석이 있으면 예? 책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네. 잘 정리해놔 그러면. 뒤에 아마 B 단계에 써 있을 거야. 자,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있으면 사용하기 좀 그래요.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평균이 두루 쓰긴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또 다른 게 말이 안 나와. 또 다른 게 생겼는데, 자, 책에는 중앙값이 먼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중앙값은 어떻게 되느냐?
중앙은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중앙 맞아. 자, 가운데 있는 숫자야. 연수야, 다른 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자, 중앙값이 어떻게 되냐면, 섭취했어. 자, 보드쇼가 또는요, 별량을, 선생님들 잠자기. 나열을 해요. 그렇죠,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나열. 홀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숫자가 중앙값이고요. 짝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두 개 숫자가 중앙값입니다. 와. 보고 얘기해. 자, 그래서, 아니야. 가운데, 중앙이라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불러. 자, 일단 중앙값이 만들어진 건 평균의 단점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럼 단점이면 이거죠. 그 중에 뭐를 커버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한번 이해해보자. 잘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별량 5개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다 쓰자. 2, 5, 3, 7, 8이라고 써있어. 5개가 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 그러면 2, 3, 5, 7, 8 크기 순 나열하는 건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중앙에 있는 게 중앙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집단의 대표값으로서 사용하는 건 5가 되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몬스터들의 체력이야. 평균도 물론 오늘 변할 여기 수 있어. 몬스터 좋아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안 들고 잘 보니까. 쌤, 게임만 하면 그냥- 한정하잖아. 얘네들. 근데 아닌데요? 저거 변량을 크기 저 그래요, 나열해야 돼요?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돼요. 그냥 좀 게임이 틀려요? 좋을 뿐인데. 안 하면 틀려요. 안 하는데 어떻게 중앙에 있는 거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보다 훨씬 많으면 찾기 힘들어. 그래서 통계 단원이 얘들아 난이도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손이 많이 가.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건 아닌데 3포도 있지. 3포도 계산할 때 정말 계급형적으로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아무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앙값이라고 부른다. 그럼 왜 이게 좀 효율적이냐? 잠깐만. 일단 이거 하나 얘기하고 하자. 자, 하나 또 있는데 2, 3, 5, 7, 8 하나 더 추가했어. 그럼 이때는 중앙에 있는 건 뭐가 되냐면 아까 그치. 여기서 보고 얘기한 거지 뭐 진짜 그런 얘기했어요. 얘기했지만 얘는 삐지지 마. 야 행복했어. 저 앞으로 대답 얘는 안 할 별량이 거예요. 몇 개냐면 그냥 홀수개죠. 그저 이제 그냥 거의 하지 마. 홀수개죠. 자, 홀수개죠 얘들아. 뭐 하려고 또 뭐 아니 저 찢어요. 똑바로 앉아. 자, 홀수개죠. 홀수개일 때는 말 그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게 중앙값이고 이해됐음 무슨 말 하는지? 너 혼자 자, 왜 애나를 근데 찍어? 짝수개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긴이 애나를 찍어. 잘 들어. 얘가 왜 정 가운데라고 하냐면 5 기준으로 양옆에 두 개씩 나열되어 있으니까 얘가 정 가운데 숫자 맞지? 근데 얘는 정 가운데에 있는 걸 따져보려고 하니까 2, 7, 3, 8, 5, 7 하면은 얘가 가운데야. 숫자가 없죠. 내가 점선 건 라인.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가운데 몰려있는 두 값의 중앙값을 계산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뭐랑 뭐 더하면 돼? 5 더하기 7 나누기 2 해가지고 6이죠? 그래서 홀수개일 때는 정 가운데 몰려있는 두 값의 중앙값을 찾으면 돼요. 계산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저 짝수일 때도 저거 짝수일 때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고.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된다고요. 써 있잖아 크기수 나열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네, 무조건 해야 돼 중앙값 찾을 때. 자, 됐나? 네, 손이 좀 계산하는 게 평균만큼은 아니지만 좀 계산하는 게 있는데 아직 다 안 했잖아 우리. 왜요? 자, 선생님 저 찢어요 자꾸. 내가 언제 장난치지 말고. 얘 자꾸 혼자서 애나를 찍어요. 자, 아 왜 때려 이 포켓몬아. 갑자기? 야, 조용히 하고. 이거 때렸어요. 아, 야, 이거 장난치지 때려요. 말라고 했어. 이거 때려요. 아 선생님 이거 좀 아니. 거기서 못해요? 자, 왜 잘 자꾸 봐. 때려요. 반 아이고, 장점 먼저 써야 되는데. 쌤, 장점은 뭐냐면 단점 좋아하시는 거. 자, 단점이 중요해서 그래. 문제 풀 때. 자, 장점은 뭐냐면 아까 평균의 단점을 커버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극단적인 값이 있어도 돼. 아니 그때 저 이해돼요? 왜요? 얘는 있어도 된다고. 값이 있을 때 쌤 1, 2 막 그 순서 되어 있는 게 1, 2, 100만이면 어떡해요? 뭔 소리야? 뭔? 자, 해서 평균보다 좋다. 얘기해줄게. 쌤 평균보다 대표값으로 사용하기가 좀 좋다. 자, 아까 내가 써둔 예제 다시 해볼게요. 자, 봐봐라. 아까 저기서 평균은 되게 민망하다고 했지. 평균 400이라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 자, 근데 똑같이 하게 되면은 1, 4개였지? 자,
자,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기 순으로 썼네요. 선생님, 크기가 똑같은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줄줄이 이어서 쭉 쓰면 돼. 개수는 딱 맞춰주고. 그럼 이때는 홀수계니까 가운데 몰려있는 값이 중앙값인 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네. 1이지 중앙값이. 예. 그러면 평균 400보다 중앙값 1이 뭐가 더 좀 좋냐면 잘 들어봐봐라.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기 있는 몬스터를 따라잡아야 돼. 강화가 안 돼 있어도 공격력이 빵이야. 돈이 없어. 겨우 모으고 모아서 1강을 했어. 공격력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한 대 치면 몬스터 죽는 애도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제 생겨요? 죽었어요. 여보세요? 생기는데 자, 아까 내가 확률적인 거 얘기했잖아. 사람. 이 던전은 5마리 중에 4마리만 잡으면 클리어를 할 수 있대. 그럼 확률적이지만 무기 강화를 하지 않으면 못 잡지 아무도. 네. 1강을 해서 공격력을 1을 만들었어. 그러면 확률적으로 5마리 중에 4마리는 이길 수 있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무기 강화를 어디까지만 해? 1강까지만 하면 된단 말이야. 네. 이해됐어? 네. 그러면 왜 1강이라고 했냐면 이 5마리 중에 재수없어서 이 녀석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몬스터 집단들의 대표적인 체력은 1이란 말이야. 그게 대표값인데 무슨 값이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에 있는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집단의 평균보다 중앙값 1이 더 어울리는 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400이 아닌 애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좀 민망하다는 얘기 아까 했었죠. 곤란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얘는 얘 빼면은 중앙값하고 차이가 없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400보다는 좀 안 민망하잖아. 얘 빼면은 확률적으로. 그래 맞죠? 선생님 얘는 문제가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5마리 중에 한 마리잖아. 그럼 80% 확률로는 얘가 어울리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다 안 어울려. 400보다 상수가 작고 400보다 한참 크고 다 안 어울리지? 그러다 보니까 평균보다는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중앙값이 조금 더 어울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네. 저거 쓸래? 이거 쓸래? 이게 좀 더 낫다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고요. 자, 하지만 단점이 또 있어요.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숫자가 네, 많을 때. 그것도 물론 맞아요.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단점은 뭐냐면 계산을 하긴 하는데 중앙값을 찾는데 자, 별량을 아까 평균의 장점이 모든 자료를 고려한다고 그랬지. 왜? 다 더해버리니까. 이해됐음? 근데 얘는 더하기 빼기를 하질 않고 크기 순으로만 나열하잖아. 그럼 생각해봐. 반대로 얘기하면 중앙값이 1이라는 걸 찾긴 했는데 나머지 1이라는 숫자도 문제이지만 1996도 어쨌든 몬스터긴 몬스터인데 얘는 마치 뭐 어떻게 된 거야? 버림받은 애죠. 1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얘는 망지 뭔가 나는 체력이 더 좋으니까 우월한 여성인데 괜히 뭔가 찐따가 된 느낌이잖아. 1만 따졌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게 현실이야. 중앙값에서. 그러면 중앙값을 따지는 계산 과정상에서는 모든 몬스터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거지. 얘는 마치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 별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장점 단점이 서로 엉켜 있어.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자, 이제 최빈값만 하면 쉴게요 우리. 자, 이것도 어떻게 될까? 아, 그리고 뭐 이것도 당연한 거긴 한데, 야, 중앙값도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데 그럼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별량 써있지. 아까 평균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가 숫자가 아니면 못 쓴다고 그랬죠. 맞죠? 근데 얘도 써있는 게 별량을 다룬대. 별량은 숫자 아니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 중앙값도 숫자가 아니면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해했어? 무슨 말 하는지? 연수야 이해하고 있지? 네. 자, 똑바로 앉고. 아이, 자, 이해됐어요? 중앙값도 기본적인 건 별량을 쓰다 보니까 숫자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평균의 단점처럼 숫자가 아닌 경우는 사용 못합니다. 알겠죠? 자, 써줄까? 헷갈리니까. 여기에다가 자 별량인 경우만 사용하는. 평균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단점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최빈값이에요. 여기 사람 이름 아니고 최의 빈값은 최다 빈도수라는 거야. 그럼 출현을 많이 한 거야. 오케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최다 빈도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빈도수니까 아까 빈도수 얘기한 게 도수 얘기 한번 하지 않았니?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료 중에서
소수가 가장 큰 거야. 자, 그래서 최빈값은 도수에 주목을 해요. 빈도수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주목을 하고 얘가 좋은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일단 확인해야 될 게 있어. 이거 최빈값이 얘들이 오답률이 좀 높아. 도수를 주목하긴 해야 되는데 도수가 가장 큰 녀석이 최빈값이라면 근데 이게 중복될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공동 1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최빈값은 둘 다 치는 거야. 그럼 좀 특징이 생기죠? 공동 1등이면 둘 다 최빈값이고 출현하는 빈도수가 둘 다 똑같아져 버리면 그 둘이 다 그 전체 집단의 최빈값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좀 특징도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가장 큰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다 최빈값입니다. 자, 됐냐?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게. 이게 헷갈려, 얘들아? 해봐봐. 평균이야 익숙하니까 괜찮고 중앙값은 크기순 나열하는 것만 연습하면 되니까 딱히 어려운 거 없는데 최빈값이 개념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줄게. 요거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내가 좀 만들어 왔거든. 자, 아까 했던 거 1, 아까 그 몬스터 5마리 아까 중앙값 1이었지. 그럼 최빈값은 최다 빈도수를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도수가 가장 높은 건 1이라는 몬스터가 제일 많지. 네 마리니까. 그러면 이 집단의 최빈값도 1이야.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집단은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렇게 찾는 거야. 하나도 안 들고 개념적으로 다 이래.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건 어때? 1, 2, 3, 4, 5. 아까 내가 말한 거 공동 1등이면 다 된다며. 최빈값이라면. 그럼 얘는 도수가, 출현 빈도수가 높은 게 1, 2개, 2, 2개 있는 거 공동 1등이죠? 그럼 이때는 최빈값은 1뿐만 아니라 2까지 이렇게 생겼지. 자, 됐니? 그럼 이제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다. 잘 봐봐라. 1, 2, 3, 4, 5, 6, 7이야. 이건 어떻게 할까요? 모든 별량이 하나씩만 되지. 출현 빈도수가 다 1이지. 그럼 싹 다 1등인가? 이때는 최빈값은 표시를 하지 않아요. 왜? 가장 많이, 이게 좀 잘 들어. 도수가 가장 큰 값이야. 얘는 도수가 가장 큰 값이 왜 1하고 2라고 했어? 비교 대상이 있잖아. 하나씩만 있는 애들보다 얘네가 더 많잖아. 자기보다 도수가 적은 애가 있잖아. 비교가 가능하죠? 이렇게 비교가 가능할 때는 출현 빈도수가 높은 게 하나가 아니어도 여러 개여도 다 최빈값이야. 근데 얘는 비교 대상이 없지. 다 똑같잖아. 얘보다 출현 빈도수가 적은 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최빈값을 안 따져.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해요? 요게 헷갈려. 연수야, 잘 봐라. 그럼 이거 대답할 수 있을까? 얘는 최빈값이 뭘까요? 최빈값 3, 2, 3, 4, 3, 2, 3, 3, 2, 자, 3. 내가 방금 뭐라 했어? 비교 대상이 없으면 최빈값이 없다고 했지. 비교 대상이 뭐야? 자기보다 많거나 적거나. 맞다. 출현 빈도수가 많거나 적거나. 가 없으면 최빈값 없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두 개죠. 똑같죠. 그럼 선생님 출현 빈도수가 2개로 똑같으니까 다 공동 1등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이걸 헷갈려 한단 말이야. 빈도수가 2개인 건 맞지만 공동 1등이고 얘보다 출현 빈도수가 적은 숫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비교 대상이 없죠. 그래서 얘도 없어.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거야. 최빈값은. 남보다 많아야 되잖아. 출현 빈도수가 크다잖아. 크다. 누구보다 많다라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둘 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것 같지만 최빈값 없다라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결론. 첫 번째 특징. 야, 아까 평균 계산하면은 분수 계산해가지고 어떤 값 하나가 나오지. 무슨 생각? 어떤 집단의 평균이 여러 개일까요? 별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평균은 암만 열심히 계산해도 똑같은 값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럼 평균은 하나야. 중앙값은요?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따지면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 번 계산을 한다 치더라도 중앙값은 하나밖에 안 난다. 이해됐어요? 근데 최빈값은 하나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확인했나?
최빈값은. 자, 따라서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최빈값은 개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네, 자요. 연수야, 잘 듣고 있니? 작품명 똥 싸면서 자는 사람. 연수야, 잘 봐. 잘 오고 있어요. 한쪽 감겨있거든. 자, 그럼 이 녀석의 장점만 얘기하고 우리 시작. 자, 번호 몇 번이냐? 3번. 없어요. 자, 장점. 장점이 태어난 게 없다고? 장점이에요. 뭐. 단점이 없는 게 단점. 단점은 단점이. 자, 생각해보자. 중앙값이 크기 순으로 나가라는 게 아까 딱 들어보니까 되게 귀찮은 거라는 게 느껴지지. 생각해봐. 아까 예전에 5마리밖에 없었으니까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한번 논수가 10,000마리들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되는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당연히 귀찮아. 컴퓨터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 죽겠어. 그렇게 별량이 너무 많으면 중앙값은 좀 불편하고 평균도 마찬가지야. 몬스터 10,000마리의 체력을 다 더해야 돼. 귀찮죠. 자,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과 비견되게 별량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거든. 자, 플러스 이게 제일 중요해. 앞에서 중앙값하고 평균은 별량을 다룬다고 했지. 숫자가 아니면 못 쓴다 그랬지. 그럼 생각해봐. 최빈값은 숫자가 아니어도 된다. 너 그런 줄 알겠네. 왜 숫자가 아니어도 될까요? 최빈값은 별량에 주목하지 않고 출현 빈도수에만 집중했잖아. 생각? 우리 반에 대표값을 최빈값으로 추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각자 소속 학교가 있잖아. 맞지? 각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 많은 학교요? 재원생이 많은 학교를 왜 그래요? 최빈값이라고 하면 되겠죠. 많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학교에 다니는 빈도수가 많은 거죠. 왜 웃어?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아니죠. A 학교 대한 중에 실제로 우리 대한 중이 2명이지. 네. 그렇지? 그러면 대한중, 대한여중. 아니구나. 얘네들도 있구나. 그러네. 미안해. 니네 무시한 거 아니야? 나락 중이에요. 자, 그럼 모락중. 모락중, 부흥중, 또 누구 있냐? 경동중도 있구나. 맞네. 맞죠? 아쉽지만 후계중도 있었죠. 번개도 생긴다며요. 자, 그래. 번개도 곧 생기죠. 걔들 자, 그러면은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건 대한중하고 모락중이지. 그럼 얘네가 무슨 값이야? 최빈값. 여기서 급식이 맛없는 학교는 모락중이죠. 네. 어쨌든 대한중하고 모락중이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지. 그러면 이 집단의 최빈값은 다시 말하면 대표값은 대한중과 모락중.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어? 숫자가 아니잖아. 숫자 아니잖아. 굳이 숫자가 아니어도 대표값으로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최빈값의 가장 큰 장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따라서 요거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야. 굳이 별량이 아니어도 된다.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게 특징이자 장점이에요. 자, 됐죠 얘들아?